지중해 연안 레바논 땅에 한국군이 보호를 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지역이 있는 걸 아시나요? 한국, 이태리,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들의 다국적 군대가 국제법에 의거해 공식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상황이 우려되는 지경에 오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제발 우리 좀 다시 통치해달라.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레바논 국민들이 프랑스 대통령에게 애원하는 모습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 이후로 레바논을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레바논 시민들이 몰려들어가 우리 좀 다시 통치해달라고 애원하며 레바논을 다시 프랑스가 통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에 레바논 국민 약 6만여 명이 사인을 했습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시리아 사이에 위치한 나라이면서 지중해의 가장 기후가 좋은 곳에 위치한 나라로서 예로부터 레바논의 백향목 등 질 좋은 목재가 생산될 뿐 아니라 풍경이 좋은 지중해 특성상 관광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베이루트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떠나고 중동 특히 시리아에서 대규모 헤즈볼라 반이스라엘 세력이 레바논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중해의 파리로 불리던 아름다운 도시 베이루트는 그야말로 초토화된 슬럼가가 돼버렸고 아름다운 나라 레바논의 미래 가치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환율은 대폭등했으며 레바논 돈값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사건은 지난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건입니다. 레바논 국민들에게 매우 절망적인 상황의 상징적 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에게 또 다른 재앙이 닥치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중해 레바논 속의 작은 한국군이 보호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레바논의 지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이슈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가자지구가 없어진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집단에 의한 이스라엘 공격, 민간인 납치 공격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스라엘의 전 세계 유대 청년들뿐 아니라 중장년까지 이스라엘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냥 다른 나라에서 반이스라엘 시위만을 하고 있는 반면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을 싸서 이스라엘로 귀국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러 귀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국민들의 애국심은 따라올 나라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처리검 작전을 펼치며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및 서안지구에서의 하마스 세력 타격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 아예 가자지구의 절반가량을 축소시켜 이스라엘 당국은 이곳의 주민들에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스라엘 땅으로서 범죄가 없는 안전치안지대로서의 재설정을 하기 위한 리셋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230만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아랍계 인구는 어디로 옮기느냐는 것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은 그래도 친이스라엘 성향의 대통령입니다. 게다가 극심한 민주주의 인권 탄압 문제로 서방의 눈치를 보고 있는 마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서구 세계에서는 이집트에게 가자지구 난민을 수용할 것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집트가 이들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인권 탄압 문제는 국제 문제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는 어쩔 수 없이 가자 난민을 받아줄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오랜 골칫거리를 제거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을 전 세계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한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의 경우에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주장되는 아랍계 민족들이 자치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계기로 이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지구의 문제도 이스라엘에 의한 수복작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수천 년의 수권사업인 제3성전 유대인들의 심볼릭한 민족 수권사업 달성이 한 발자국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3성전에 대한 건설 설계와 채비를 모두 마친 상황으로 알려지면서 가자지구에 이어 서안지구까지 공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입니다. 두 번째,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갈등. 레바논은 원래 유럽과 같은 나라입니다. 프랑스 식민 지배기를 거치면서 유럽과 같은 나라였으나 갑자기 헤즈볼라라는 아랍계 친이란계 시아파 민족주의 세력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고, 자녀를 많이 낳는 아랍인들의 특성상 레바논의 유럽계 민족이 점점 줄어들며 헤즈볼라 정당 세력이 득세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마스를 지원하는 단체가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갈등은 무력 충돌의 상황 직전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앞서 레바논과 이스라엘과의 충돌은 잦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레바논과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국경지대를 선으로 나누어 국가별로 군대를 파견해 보호하도록 영역을 설정해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아주 알짜배기 땅을 한국군이 보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 지역이 현재 세계적인 핫 이슈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한국군이 관할하는 보호지역. 레바논의 유서 깊은 왕국에 있었던 티레. 이 티레 지역은 한국군과 이태리 군대가 각각 보호를 하고 있는 지역인 사실을 많은 한국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구입니다. UNIFIL로 불리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만큼은 혼란스러운 레바논 땅 중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의해 다국적 군대가 국가별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 다른 지역의 레바논 국민들은 매우 혼란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 심지어는 프랑스에 다시 통치해달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UNIFL 지역은 이러한 불만이 없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이 UNIFL 군에게 매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 UNIFL 지역은 9개 지역으로 나눠서 국가별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지역인 서부 해안 지역을 바로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쪽은 이태리가, 북쪽은 한국군, 바로 동명부대가 이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진심으로 한국군에게 신이 내린 선물이다, 친숙한 이웃이다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 동명부대에서는 이 지역 주민들 약 7만 5천여 명에 대한 의료 진료와 컴퓨터 교실, 한글 교실, 태권도 교실, 또 현지 주민들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재봉 교실 등을 운영을 하며 엄청난 민군 작전을 적극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매우 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을 방문하는 아시아 사람들은 현지인들로부터 매우 큰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인들은 이 지역에서 매우 특별 대접을 받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UNIFIL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레바논 지역은 현재 매우 큰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시 상황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위치한 UNIFIL 지역, 한국군이 보호하고 있는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 정부에 더 큰 화력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군이 보호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만큼은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바로 앞에 지중해가 펼쳐져 있는 지역으로서 가장 이권이 첨예하게 얽혀 있을 뿐 아니라 석유도 많이 나는 지역으로서 여러 패권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매우 한국 차원에서도 유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독립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UNIFIL. 그런데 이 UNIFIL 지역이 독립지역화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UNIFIL에 임무기한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유엔에서 정한 군대의 주둔기간이 있기 때문인데 2023년에도 종료가 되어 군대 철수가 이뤄질 뻔했으나 급작스러운 중동 정세 불안정의 상황이 감지되면서 2023년 9월 1일에 UNIFIL 연장에 관한 안보리의 갱신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1년 더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만약 매년마다 갱신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안보리에서 이 연장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철수를 하게 된다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야말로 지옥의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헤즈볼라, 시리아, 이스라엘군 등의 혼합된 전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뻔하고, 특히 한국군과 이탈리아군이 주둔 중인 티레 지역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스라엘, 헤즈볼라, 시리아의 집중 타겟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UAE 측에서는 중동 정세 확전을 막기 위해 UNIFIL 지역의 독립을 지지하는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스라엘, 시리아 등의 영향력이 없는 일종의 중립지대화를 하여 중동 사태의 혼란 상황을 막자는 제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종료될지 몰랐던 이 UNIFIL 지역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군사적으로 독립된 지역처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생명에 강력한 위협을 느끼는 현지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위치한 이 UNIFIL 지역 역시 장기적으로 더 연장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 국가들 중에서는 유엔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군사적 움직임을 하려는 시도가 간혹 포착되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마치 식민지나 신탁통치 지역으로 오해하여 자국의 정치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 혹은 자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옳지 않으며 국제법에 따라 철저하게 주민들의 생명보호, 국제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국익에 가장 우선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우리 국민들은 동명부대라는 이름 자체도 잘 모를 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지역을, 어떤 구역을 구체적으로 국제적 공인하에 보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촉발되면서 이 레바논 지역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